올해 말이면 위례선 트램이 개통합니다. 서울 전차가 폐지된 이후 무려 58년 만에 돌아오는 노면 전차인데요. 위례선은 이름처럼 위례 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기점과 종점 모두 지하철 환승역이라서 서울 나가는 길이 편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위례 신도시는 의외로 서울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입지 자체가 서울시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일부를 점유한 신도시죠. 이 위례 신도시와 함께 2기 신도시로 조성된 동탄이나 운정 신도시 등은 서울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GTX 뚫리는 것만 기다려왔을 정도인데요. 위례 신도시는 서울이거나 서울에 아주 근접해 있지만 거리에 비해 교통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은 동네였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버스인데요. 서울인데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광역버스 노선이 있을 정도입니다. 연말에 위례선 트램이 개통하면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전차라떼 이번 이야기, 어쩌면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위례의 눈물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있는 곳은 오랫동안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군부대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이곳에는 일명 남성대로 불리는 군 관련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 등의 군부대, 군인을 위한 남성대 골프장과 군인 아파트 등이 있었죠. 심지어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미군 부대터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뿅 하고 등장해서 부지환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을 정도로 이 땅은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이 시설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죠. 서울시 경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처에 지하철역이 제법 있긴 했습니다. 신도시 북쪽에는 5호선 마천역, 신도시 서쪽으로는 8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복정역이 있죠. 이 세 노선으로 강남, 잠실, 서울 도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중에 서울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다는 입지상의 장점도 있었죠. 반면에 그 장점에 가려진 단점도 있었습니다. 신도시 외곽에 지하철역들이 들어서 있지만 위례 신도시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였죠. 버스가 됐든 차가 됐든 일단 도로로 신도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동쪽으로는 남한산성이 있는 산지, 서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위례 신도시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들이 모두 개발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량이 폭증합니다. 도로 확장도 하고 송파 IC의 구조 변경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차량 정체는 계속되었고 자동차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위례 신도시를 빠져나가는데 도로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교통계획은 제법 충실했었습니다. 신도시 계획 단계에 세워져서 2014년에 최종 확정된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대선 대책을 보면 철도 관련 사업은 총 3개가 등장하는데요. 위례 중앙에서 신사간 14.83km를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 중심부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트렌지몰을 가로지르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마지막으로 8호선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8호선 추가역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실현이 됐을까요? 가장 먼저 실현이 된 건 8호선 추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남위례역인데요. 8호선의 유일한 지상역입니다. 산성역 쪽이 고지되어서 부역 간에 고저차도 있고 어차피 일대가 그린벨트이다 보니 이 부분만 지상역으로 최초에 지어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남쪽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남위례역이란 이름을 달고 2021년에 개통을 했죠. 위례에서는 흔치 않게 아파트나 상업시설과 지하철역이 바로 맞붙어 있는 위치입니다. 남위례역은 위례선 트램의 종점으로 환승역이 될 예정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개통을 앞둔 건 위례선 트램입니다. 남위례역은 기존 노선의 중간역을 신설하는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기존의 마천역이나 복정역처럼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거는 남위례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수혜지가 신도시 남쪽 일부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위례선은 위례 신도시의 중심부와 북쪽의 마천역, 서남쪽의 복정역, 남쪽의 남위례역을 이어주어 신도시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데 드는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지하철역까지 나가는 데만 기본 2-30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례선으로 이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겠다는 계산이죠. 거리 자체는 그리 멀지 않은 만큼 지상에서 다닐 수 있고 접근성에서의 강점을 가진 트램 방식을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제로 하고 위례 신도시에 도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 중앙에 상업지구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를 트램 전용으로 달리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트렌진몰 형태로 건설이 됐죠. 위례선은 다른 나라의 트램과 달리 선로 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선이 없는데요. 차량 내부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달리는 무가선 트램입니다. 대신에 종착역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가 선로 위에 마련이 돼 있죠. 그런데 위례선은 신도시 조성에 비해 좀 늦게 개통하는 감이 있는데요. 원래 위례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BC값이 0.75가 나오면서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공사비의 75%를 LH가, 나머지 25%를 SH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졌죠. 위례선은 올해 2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신사선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위례선과는 전혀 다른 노선인데요. 위례선이 위례신도시 내부의 교통이라면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여울, 삼성, 봉은사, 청담역은 물론 기존에 지하철이 없던 보산대로도 경유하는, 흔히 말하는 강남까지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위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노선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강남이 직장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문제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단 거예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했고요. 이게 2020년의 일이었죠. 하지만 착공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원인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그 여파로 원자재 값을 포함한 건설 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버린 거죠. 결국 2024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없어진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데요. 문제는 이 노선이 민자사업으로는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재정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한 게 민자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울시에서도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일의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탑을 언제 뜰 수 있을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노면 전차인 위례선의 귀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습니다. 당연히 위례 사람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요. 도시 안에 지상철에 대한 반감이 심한 나라에서 노면 전차인 트램은 도시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보행자나 자동차와 공존하며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지상철인데다가 처음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모노레일 대구 3호선이 지금은 도시의 상징이 된 것처럼 위례선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도했었던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위례선을 시작으로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확대되고 도시교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